자청님이 나락갔습니다. 2019년 연봉 10억을 번다고 이야기해서 유명해졌는데 연봉 10억을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 역행자나 블로그에서 그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의 책이나 블로그를 보면 자청님은 스스로 8시간 잔다고 했습니다. 산책도 많이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아요. 하드워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적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서 돈을 법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든 노동은 낮은 수익을 낳는다. 통찰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청님은 통찰력을 발휘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은 80-20 법칙에서 인사이트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80-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 둘째, 우리가 게을러야 하는 이유. 셋째, 5배 가치 있는 일 4가지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첫째, 80-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 80-20 법칙은 전체 성과의 80%를 창출하는 것은 20%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80-20 법칙의 요점은 훌륭한 성과로 이끄는 몇 가지 방법, 목적, 아이디어, 투입량을 찾아내서 그것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는 전체 구매자의 20%로부터 전체 이익의 80%를 얻습니다. 범죄자의 20%가 전체 범죄의 80%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전체 운전자의 20%가 80%의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또한 전체 기혼자의 20%는 전체 이혼율의 80%를 구성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혼한 사람이 또 한다는 거죠. 다른 예를 볼까요?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검색 엔진은 2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중 구글과 바이두, 빙, 야후 4가지 검색 엔진이 전체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혼자서 무려 66%를 차지합니다. 200개 검색 엔진 중 1개, 즉 1%도 안 되는 것이 수익성 좋은 사업의 3분의 1을 호령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에서는 알리바바라는 단 하나의 사이트가 모든 거래의 75%를 차지합니다. 80-20 법칙은 우리의 삶과 사회, 직장, 일터를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80-20 법칙을 이용해 우리는 일상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은 더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알면 우리 모두는 더 적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욱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핵심적인 소수와 하찮은 다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의 경우에도 정체의 80%는 교차로의 20%에서 발생합니다. 현명한 교통당국이라면 정체 현상을 빚는 이 20%의 교차로를 특별히 관리할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20%의 시간을 정체되는 교차로를 관리하는 데 투자하기만 해도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맥주 소비량의 70%를 상위 20%가 소비했다면 맥주 회사는 바로 이 20% 집단을 대상으로 판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위 20%의 고객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거나 소비량을 더 늘리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맥주 회사는 맥주의 30%밖에 소비하지 않는 나머지 80%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0-20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일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핵심을 찾아내서 그 일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잘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합니다. 중요한 분야에서 20%의 노력이 80%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차분하게 일하며 업무량을 줄이세요.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말고 80%의 가치를 가진 20%의 목적만 추구하세요. 둘째, 우리가 게을러야 하는 이유. 군대에 4가지 유형의 장교가 있습니다. 첫째,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 둘째, 근면하고 영리한 장교. 셋째, 근면하지만 멍청한 장교. 넷째, 게으르고 영리한 장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교 밑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근면하고 영리한 장교요? 저는 게으르고 영리한 장교 밑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는 별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둘째, 근면하면서 영리한 장교는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쓰는 유능한 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면하지만 멍청한 장교는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즉시 작전에서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리하면서 게으른 유형으로 이들은 군대의 최고 위치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게으르고 영리하다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일만 선택해서 제대로 합니다. 행복과 번영으로 가는 길은 일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총명함과 게으름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80-20 법칙을 활용해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영리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총명함과 게으름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 지적 능력을 높이고 판단력이 높은 사람이 됩시다.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혁명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더 줄이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 매번 생각해야 해요. 내가 하는 이거 꼭 해야 하는 일인가? 득이 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업무가 나에게 빚으로 다가오는지 투자로 다가오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셋째, 5배 가치 있는 일 4가지. 게으르고 똑똑한 사람, 총명함과 게으름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동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보다 5배 정도 가치가 높은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5배 가치 있는 일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독서, 글쓰기, 사색입니다. 운동은 건강만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고 하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증가합니다. 뇌 세포의 연결을 촉진하며 뇌의 가속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우리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대가들이 수년간 연구한 내용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없습니다. 10년간 연구한 내용을 독서로 하루 만에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3650배 이익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히 깨닫게 되어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높아지고 통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색은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놓아서 우뇌를 자극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의 사고는 대부분 산책을 통한 사색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정리해볼까요? 80-20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일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핵심을 찾아내서 그 일만 해야 합니다. 총명함과 게으름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게으르고 영리하다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일만 선택해서 제대로 합니다. 행복과 번영으로 가는 길은 일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른 분야보다 5배 정도 가치가 높은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5배 가치 있는 일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독서, 글쓰기, 사색입니다. 여러분도 운동, 독서, 글쓰기, 사색으로 더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은 동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